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예비고1 국어 여름방학 특강 설명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화요일 2시에서 5시까지 총 4회로 진행이 되는 비문학 특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비문학이 왜 중요한지 또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다원교육 목동고등관과 대치고등관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신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또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틀리는지를 잘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심하고 이번 비문학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또 제가 대치키즈 출신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내신을 챙기고 또 모의고사를 챙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도 잘 아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제 수업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문학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 문법, 독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인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아마도 문학과 문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도 사실은 1학년, 2학년 때는 독서 영역이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독서 영역은 좀 배제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독서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인 경제와 과학 지문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버리면 수능 1등급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친구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 수능과 모의고사 1등급을 위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가르칠 예정이고요. 제가 역대 수능 오답률 탑10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오답률 1위는 항상 독서 영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사실 독서 영역을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번에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독서 영역이 굉장히 쉽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문학과 문법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독서 영역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거의 과반수 이상이 우리 친구들이 독서 영역이 계속 오답률 1위부터 또 5위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대 고1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순위에서 1위가 항상 독서 영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오답률 83.8%를 기록한 문제도 있었고요. 네, 3월 모의고사, 올해 3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위와 3위가 독서 영역이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도 정말 독서 영역을 굉장히 어렵게 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내신 시험 범위, 고등학교에 우리 친구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1학년과 2학년의 내신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그때 독서 영역은 2학년 2학기 때만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항상 문학과 문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내신에 치중을 하다 보니 독서는 좀 공부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자사고인 한대부고 시험 범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비문학이 시험 범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는 이 독서 영역을 아예 수업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또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내신에서는 독서 영역을 다루지 않거나 또는 시험 범위로는 출제가 되어도 학교 수업 시간에는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신을 공부하다 보니 독서 영역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제 수업 소개를 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경제 지문과 과학 지문을 중점적으로 이번 여름방학 특강에서는 다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사실 경제와 과학 지문은 정말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어서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대한 용어나 또 관련 개념을 알고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독서 영역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그런 개념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경제학과를 갈 게 아니라면, 매니아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간다면 정말 내신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모의고사에서도 이 1등급을 좌우하는 이런 지문에서 좋은 성적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회차, 3회차에서는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정리할 거고요. 2회차와 4회차에서는 드디어 이 지금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지문들을 분석하고 또 정답의 근거를 찾는 그런 문제들을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딱 보자마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지문 분석은 어떻게 하냐, 정답 근거는 어떻게 찾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 올해 6월,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고1 모의고사의 오답률 탑10인데요. 이 중에서도 2위와 3위, 그리고 5위와 6위가 우리 친구들의 독서 지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답인 천지는 이 노란색을 색칠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표시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부르는 함정선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항상 지문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난독증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다 하나씩 다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문에 또 문제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34.2%의 학생들은 정답을 골랐지만 그 외에 다른 학생들은 또 오답을 고르기가 쉬운데요.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오답, 또 우리 함정선지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걸려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수업을 할 때 그냥 1, 2, 3, 4, 5번으로 되어 있는 객관식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라 OX 문제로 이런 함정선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다 뜯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우리 친구들과 독서 3스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함정선지를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기출된 선지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100문제 이상씩 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선지에 대한, 이 지문에 대한 빈칸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머니들께서 이거 그냥 암기 문제 아니야? 이게 뭐야? 컴퓨터에 대한 문제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 국어 배우러 갔는데 왜 이런 걸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따로 테스트를 보거나 우리 친구들과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지문을 분석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바로 풀어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풀고 사실은 틀리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지문을 정말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암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쓸 수 있게 제가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지문이라도 정말 꼼꼼하게 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다시 지문으로 돌아갈 일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제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이 자체 제작 문제는 제가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의고사 형식으로도 계속 나눠주고요. 또 우리 친구들과 5분 빈칸 테스트 보기 전에 이런 문제들도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와도 정말 계속해서 맞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변형해서 문제들을 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가르칠 때 어쨌든 1대 다의 학원식의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과외식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의 과외를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정말 1대1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오답 노트예요. 우리 친구들이 4회차에 문제들을 다 풀게 되면 숙제에서 틀렸던 부분들을 제가 개개인별로 하나씩 다 점검을 해놓고요. 그렇게 체크를 해놨던 문제들을 합쳐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오답 노트를 배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 또 변형 문제, 그리고 제 코멘트까지 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똑같은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도록,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쭉 이 문제집만 풀고 가면 될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또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조교 선생님을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직접 우리 친구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있고요. 이 클리닉 시간에는 독서 영역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전체를 풀어보고 시간에 맞춰 풀어보고 이것을 직접 오답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독서 영역뿐만 아니라 문학과 문법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클리닉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채팅방입니다. 이 질문 채팅방은 우리 친구들이 사실 독서 지문은 특히 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 12시 11분에 질문을 했는데 제가 바로 2분 만에 대답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질문을 한다면 제가 이것도 직접 제가 질의응답을 받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새벽 4시에도 질문을 해도 받아준다라고 하면서 인스타에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어머니들께도 제가 소견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이번 테스트에서는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꼼꼼하게 써서 부모님들께 매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 와서 사실은 엄마 나 오늘 뭐 공부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머니들께서 미리 아실 수 있도록 수업이 끝나자마자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수업 후기도 정말 좋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작년에 제가 목동고의 친구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5, 6등급짜리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5, 6등급이었는데 항상 나 오늘은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숙제 다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정말 많이 자극을 했습니다. 너 절대 안 할 거잖아. 오늘도 릴스 볼 거잖아. 하면서 제가 엄청 자극을 했더니 새벽 5시 26분에 이렇게 저 한다면 하는 여자다.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과 정말 소통, 상호작용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친구가 2학기에서는 결국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사실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그런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우선시하는 게 우리 친구들의 동기부여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선시 되는 게 독서 영역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리닉에서 이 모든 영역들을 총괄해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는 게 저희 책임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항상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고1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100점이 나와도 3월 모의고사를 보면 너무 떨려서 1등급이 나올까 말까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문법 5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서 영역에서의 어려운 지문들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지문들은 문과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이과 학생들은 경제 지문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는 이런 부분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